이번에는 세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. 모두의 월드 순서입니다. 오늘 국제 뉴스 전해주실 이승원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11월 미국에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말이죠.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? 네, 예. 네,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 인플레이션 사실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선거 앞둔 측에서 항상 더 급하니까 네, 지지율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. 지난 3월 기준. 그래서 40년 만이면 그 수치가 주는 어떤 느낌도 굉장히 크지만 실제 8.5% 지난 4월에 또 8.3%대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ABC 방송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28%에 그쳤습니다.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한 36%에서 40% 정도로 굉장히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40%를 밑돌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백악관으로서는 충격적인 숫자죠. 이 숫자가 더 굴욕적인 이유는 지금 한 500일 정도 지났거든요, 바이든이. 그런데 당시 트럼프보다도 낮아요, 숫자가. 그래서 그런가요?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안 좋은 거 많이 비교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바이든 성적이 안 좋다.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백악관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 예를 들어 바이든의 경제 고문을 맡고 있는 진 스펄링, 그 예전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맡았던 분인데요.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.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음을 백악관에서 좀 무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9.2%다. 이 개별 국가의 정책이 이런 글로벌한 어떤 물가 상승 현상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반박을 했고요. 그렇죠.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도 있고 반도체 공급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 등등 여러 가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적극 방어 중이고요. 그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왔었던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혹은 뭐 재무장관 이런 분들이 뭐 성명을 발표한다던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인플레이션, 이 물가 상승은 사실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%를 넘겼는데 말이죠. 이게 정치적으로는 미국에서는 그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인플레이션 문제가 워낙 또 극심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년 만에 최고치,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거 앞두고 또 민감해 보이기도 합니다. 그 휘발유 가격이 이제 미국에서는 1갤런, 갤런 단위가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잘 와닿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제 가격이 $5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그 충격적인 물가 아닌가 싶어요. 그렇죠. 뭐 저는 한 10년 전에 미국에 있어서 그때 얼마인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만 그냥 수치만 봐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. 보통 $2, $3를 그 정도.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. 네. 잘해봤자 $2였고 그래서 이 수치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$4 한 중반 넘어가서 지금 $5까지 가니까 10년 만입니다. 이 숫자도. 그 외신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, 그러니까 미국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.8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10개 주에서는 $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항공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더더욱 이 유가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급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이라고 하죠.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 말고 또 이제 비오펙 산유국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러시아까지 아마 포함될 겁니다. 이 나라들이 모여서 이 원유 증산 합의했는데 규모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7월, 8월 2달간은 하루 그동안 증산했던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.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원유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7, 8월 2달 동안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벌충할 수 없는 한마디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
1갤런이 찾아보니까 4.5리터인데 말이죠. 아, 그렇군요. 이게 지금 찾아보셨군요. 네. 1리터. 우리 지금 저희는 뭐 리터로 계산하기 네, 때문에 맞습니다. 2,000원 넘잖아요. 근데 어쨌든 2,000원은 안 되네요. 그렇군요. 네.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든 뭐 근데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휘발유를 넣지를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. 그렇죠. 예. 이런 가격은 처음이다. 다들 그러니까. 그리고 우리는 좀 쉽게 말하면 뭐 대중교통을 탈 수 있지만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미국은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지역도 워낙 그렇죠. 많지 않습니까? 예. 자동차가 그래서 뭐 필수적이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큰 건 사실입니다. 심리적으로. 예. 네.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 방문까지 검토 중인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지금 실권자죠. 사우디 실권자인 빌 살만 왕세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그래서 사우디를 뭐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겠다. 뭐 거의 살인자 취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. 그 2018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의 이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이 굉장히 당시에 좀 컸었어요. 그렇죠. 이제 대사관에서 사망했는데 그 사람을 그 언론인을 살해한 그 배후에는 이 사우디의 지금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바이든은 워낙 뭐 지금 중국을 공격할 때도 그렇고 인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했던 바이든이 지금 국제 유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욕했던 그 왕세자를 만나러 가느냐 이런 비판이 당장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어떤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에요. 뭐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자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는 석유 시장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설사 사우디가 증산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어요. 그래서 바이든이 굽히고 들어간다고 한들 실제 얼마나 증산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. 그리고 실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왕자들이 워낙 많잖아요. 그중에 한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우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. 그런데 그동안 뭐 재생에너지, 뭐 탈탄소 뭐 등등 얘기하면서 석유 이 기반 시설에 투자를 안 한 거는 당신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걸 겁니다.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중동에 가서 뭐든지 선거가 있어야지만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우디의 친화적인 공화당, 왜냐하면 트럼프 때도 굉장히 친했잖아요, 사우디와.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공화당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? 그때 혹시 트럼프가 복귀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내 좀 비평가들은 바이든이 가봤자 민주당에 좋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자, 이번에는 영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? 이제 코로나19 봉쇄령 기간이 있었죠. 지금은 뭐 다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같이 못했던 기간이 있었어요. 근데 영국의 총리실 그러니까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기간 동안에 파티를 벌여서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게 불신임 투표까지 갖는 모양이에요? 그렇습니다. 이른바 파티 게이트라고 하죠. 이게 벌써 2년 전 2020년 10월인가요? 하여튼 그 당시였습니다. 그래서 불신임 그 파티 게이트 때문에 이름이 일단 게이트가 붙으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. 크다는 문제고. 실제 보수당 안에서는 그 낙마 여론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불신임 투표까지 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지난 6일 보수당 하원들이 존슨 총리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결과 신임이 211표, 불신임이 148표. 결국은 가까스로 신임이 확정됐어요. 그래서 총리식을 유지했는데 이 미국 언론, 영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 공허한 승리, 간발의 차로 생존, 반란표의 상처 이런 제목들을 달았어요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신임을 얻은 게 아니라
애매하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뭐 이거 내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. 이제 행정부에서 존슨 총리 그 당시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경찰은 방역 규정 위반했다고 하면서 범칙금을 물었고요. 네. 당시 총리실에서 같이 파티를 벌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뭐 사임하거나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은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. 네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영국 언론들이 평가를 했는데 존슨 총리 정치적 내상을 크게 입게 됐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죠. 당장 그 테레사 메이 전 총리 그 여자 총리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분도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나긴 났었는데 네. 그 뭐 블랙시트 때문에 6개월 만에 사임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성적이 더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언론들은 벌써부터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네. 지금 뭐 불신임 투표까지 치러지게 된 그 동안에 이제 이 투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요? 그게 사실 사그라들었었어요. 네. 그런데 내각에 여기 내각부라고 있거든요. 여기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달 공개됐는데 그때 온갖 추태 막 그 안에서 막 싸움도 벌어지고 이랬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장면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공개되니까 국민들이 잠깐 잊고 있었는데 보고서를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난 거예요. 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? 그 뭐 파티하다가 이제 막 그 오바이트하는 그런 장면부터 네. 네. 싸움을 벌이는 온갖 추태 그리고 아주 난장판 싸움도 있었어요? 네,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총리가 이제 술잔 들고 뭐 건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잠깐 잊고 있다가 이제 국민들이 안 되겠다. 이번에 드랍시키자 뭐 이런 이제 여론이 불거져서 보수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신임 투표까지 가게 된 겁니다. 근데 네. 뭐 유가, 식량 가격 등등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. 몇 달 더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불신임 투표에서는 살아나왔는데 그렇죠. 앞으로 이제 정치 여정은 쉽지는 않겠네요. 그렇죠. 네, 예.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